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 미주식입니다. 오늘은 오픈도어가 왜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저 어젯밤이란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젯밤 오픈도어가 5.28% 그리고 프리마켓에서 추가로 이렇게 5.63%가 빠지고 있는데요.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나온 이유는 바로 오픈도어에 2,800만 개의 주식이 Secondary Stock Offering을 거치게 되었다라는 기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Secondary Stock Offering이란 무엇일까요? 겉만 보면은 유상증자로 오픈도어가 현금을 시장으로부터 조달받기 위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하였고 기존 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진 것 같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요. 오픈도어의 주식 2,800만 개를 들고 있는 대주주가 기존의 주들에게 2,800만 개의 주식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픈도어가 추가로 주식을 발행한 것도 아닌 그저 대주주가 현금이 필요해서 주식을 파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요. The proposed offering will not change the number of the shares of the common stock that are currently outstanding 이라고 적혀있죠. 이 뜻은 여기 제한된 오퍼는 발행된 주식의 양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유상증자는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저희들이 파는 것처럼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식을 판다면은 일주일에 많이 팔아봤자 5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로 2,800만 개의 주식을 팔려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러한 단계에서 2,800만 개의 주식을 팔고자 하는 대주주가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팔로우업 질문이 됩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 2,800만 개의 주식을 판 주주는 SVF 엑스칼리버 리미티드라는 회사로 이렇게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많은 양의 주식을 매도한 회사는 오픈도어의 임직원도 아니고 CEO도 그리고 차마스도 아닌 돈을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소프트뱅크였습니다. 물론 제가 소프트뱅크가 어떠한 이유로 오픈도어의 주식을 매도한지는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포커스하는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 기업의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인데 기업이 문제없이 좋은 실적을 내주고 있고 기업이 저평가라면 굳이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에 오픈도어의 비즈니스 모델,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의 비즈니스 모델과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법 흡사하기에 먼저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먼저 가격을 낮게 잡는 정책을 펼쳐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 만족을 주니 기존 고객을 포함하여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이로 인해서 트래픽은 증가합니다. 고객들이 늘어나니까 더 많은 셀러들이 아마존 플랫폼에 유입되고요.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셀러가 저렴한 가격의 제품과 함께 등장하니까 더 많은 고객들이 플랫폼에 등장하여 끊임없이 성장하는 플라이휠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픈도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오픈도어의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오픈도어의 머신러닝 플랫폼인 AVM은 정교해지고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들은 빠르고 단축된 절차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오픈도어에게 팔 수가 있으니 고객들의 경험 만족도를 보여주는 이 NPS가 성장하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의 만족과 함께 이 트래픽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오픈도어가 서비스될 수 있는 지역군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 기존 고객을 포함하여 새로운 고객들을 추가로 유치하게 됩니다. 기업의 규모가 이렇게 스케일업하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원가 비용 및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이 이렇게 줄어들게 됨으로써 더 많은 고객들이 오픈도어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좀 유사점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오픈도어 비즈니스 모델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프로핏 형태의 또 다른 플라이휠이 존재하는데요. 또 다른 플라이휠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오픈도어의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집을 매도한 65%의 고객들은 집을 다시 구매를 할 때 오픈도어를 다시 찾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2021년 2분기 오픈도어의 CEO인 에릭 우가 언급한 문구입니다. 오픈도어가 부동산을 고객으로부터 매입을 할 때 고객으로부터 6.5% 정도의 전체 수수료를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객들 중 65% 정도의 고객들이 다시 오픈도어를 통해서 집을 살 때 4.5%를 그들로부터 받으니 수수료를 두 번 받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같은 공인중개사를 두 번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개념과 함께 오픈도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2배의 매출을 창출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먼저 35만 달러짜리라고 본다면요.
여기서 오픈도어는 약 5% 정도의 수수료를 집값에서 떼갑니다. 그러면은 35만 달러에서 5% 정도니까 17,500달러를 받아가는 것이죠. 먼저 다음으로 중개비를 0.5% 정도 떼가니 그게 1,750달러가 되는 것이고요. 중개비 말고 이제 클로징 코스트라고 해서 1% 정도를 추가로 부여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3,500달러가 부과되니까 오픈도어는 특정한 고객의 집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 금액의 6.5%인 22,750달러가 매출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65%의 고객들은 집을 살 때 오픈도어를 찬다고 통계상으로 밝혀졌죠. 오픈도어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수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드는데요. Buy with 오픈도어, 그 다음에 Home Loans, Home Warranty, Insurance, Renovation, Upgrade, Repair, 그리고 이사 부분을 통해서 총 13,000달러가 오픈도어의 매출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오픈도어는 총 4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전체 수수료는 약 11% 정도에 달하죠. 참고로 지금 보신 이 매출액은 집값 상승에 대한 차익 및 레노베이션을 통한 집값 상승 차익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기본 매출액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니까 어떤가요? 오픈도어의 비즈니스 모델의 규모가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오픈도어의 미래 가이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오픈도어가 2020년 당시 사용된 가이던스로 2021년에는 3.5 빌리언 달러, 2022년은 6.2 빌리언 달러, 그리고 2023년에는 9.8 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58%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 2년 만에 매출액이 3배 가까이 점프할 예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회사는 웬만하면 찾아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2021년 2분기 어닝콜에서 3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한 것으로 보아하니 대략적으로 2021년 총합 약 7빌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20년 당시 2021년 가이던스 3.5 빌리언 달러 대비해서 약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죠. 실제로 오픈도어의 CFO 캐리 윌러는 여기 보시면은 We have effectively pulled forward our financial plan by 2 years on both the top and bottom lines 라고 적혀 있습니다. Pulled forward our financial plan by 2 years. 가이던스를 2년치나 앞당김으로써 2배 가까이 가이던스를 올린 기업이 있었나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라고 봅니다. 오픈도어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는 PS 멀티플, NTM 기준으로 1.1의 멀티플을, 진로우는 2.8, 그리고 레드핀은 2.4로 지금 현재 오픈도어가 가장 낮은 멀티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멀티플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픈도어의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요. 2021년에는 이렇게 157.47%, 2022년에는 80.80%, 그리고 2023년에는 40.90%로 2023년까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반면 진로는 어떨까요? 2021년에는 97.44%, 2022년에는 50.25%, 그리고 2023년에는 49.74%로 비록 오픈도어의 매출 성장률보다 조금 적긴 하나 여전히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레드핀을 보도록 할까요? 2021년에는 102.44%, 2022년에는 31.10%, 그리고 2023년에는 27.27%로 3개의 기업 중에서 가장 낮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매출 성장률이 가장 빠른 오픈도어는 다른 2개의 기업 대비해서 저평가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진로 또한 매출 성장률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오픈도어가 어제 왜 하락했는지, 오픈도어의 비즈니스 모델,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픈도어가 하락한 이유는 소프트뱅크의 매도 오퍼링으로 인한 급락으로 2021년 9월 16일 날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직원 또는 CEO가 처분한 것도 아니며 비즈니스 모델,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